대기업 시청자 국일신동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국일신동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와 중요 내용들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국일신동의 주가가 드디어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참 구리 가격이 상승할 때도 계속 애를 먹였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 결국에는 이 구리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돌 것이고 키 맞추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누차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초전도체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부근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조금 멀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좀 의미 있는 저항대를 오늘 다 돌파를 어느 정도 해주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관련돼서 이야기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구리 가격이 현재보다 900%까지 상승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현재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구리 공급적인 측면과 수요적인 측면,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 쉽게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가격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 구리의 선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오늘 구리 관련주들이 대부분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24년도 1년간의 가격을 행보했을 때 요때 이제 돌파가 나오고 나서 언급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AI 시대, 전기차 시대 관련해서 오면서 결국에는 구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이 공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 구리 공급량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2년도 원자재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던 가격이 약 5파운드 정도죠. 그때 가격을 만약에 돌파한다, 이 근처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 구리의 가격 상승이 더욱더 가팔라질 수 있다라고 또 한층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를 현재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구리 가격이 저도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올라갈 줄은 몰랐었는데, 어느 정도 저는 이 22년도 종고점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가지 않을까 좀 싶었는데, 어느 정도 3거래일 정도 저항을 받다가 주말 그리고 오늘 한 번씩 더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구리 가격이 이렇게 속도가 붙는 이유는 이 구리 가격의 하락을 베팅을 했었던 이런 자금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자금들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다 보니까, 즉 예상을 깨는 가격 상승에 급박하게 스위칭 매수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이 글로벌 시세보다 현재 미국 시장 거래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지는 우리가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매도 하거나, 그러니까 개인분들은 이제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공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미국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선물 매도 포지션 했다가 급박하게 이게 아니다 싶으면 스위칭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매수 가격이 더 심리적으로 붙게 되면서 더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파운드 달러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톤당으로 따지면 이제 11,000달러가 넘어서는 금액으로 사실 사상 최고치의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가격이 사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이 과거 골드만삭스의 구리 가격 전망을 보게 되면 2025년까지 70% 오른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망이 2000년도 초반에 나왔었던 전망인데, 그렇게 전망했던 이유를 보게 되면 이 녹색 에너지에 쓰이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 부진으로 해서 공급은 충분히 늘어나기 어렵다는 이유다. 자, 여러분, 녹색 에너지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차라던가,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화석연료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점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이런 쪽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이 구리가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녹색 에너지 전망으로 인해서, 전환으로 인해서 30년까지 거의 600%, 6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골드만삭스는 내다봤었고, 이 전환이 빨라질 경우, 그러니까 수급이 붙고 이 점점점 정책이 활성화가 될수록 900%까지, 9배까지 급증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급등을 할 수 있다라는 요소를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의 구리 가격 상승 요인은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구리가 올라간다기보다는 현재 이 AI 시대, AI 열풍으로 인한 전력 수요 폭증에 의해서 이 구리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AI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시장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이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에 수많은 뭐가 들어갑니까? 전선이 들어갑니다. 이 전선 피복을 벗겨보면 거기에 결국에는 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관련주로 그리고 해당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돌려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는 AI지만 추후에 최근에 예전에도 이 전기차 때문에 한번 구리가 부각을 받았었거든요. 지금은 이 전기차가 한층 풀이 꺾여서 이 전기차 둔화 현상 때문에 좀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후에 뭐 우리가 전기차라던가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녹색 에너지 뭐가 있겠습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이 발달을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구리가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1차 파동이 나왔다고 하면 전기차 때문에 한 번 더, 또는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한 번 더, 이러한 3차 파동, 다음의 파동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이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기에는 뭐 인프라 부족이라든가 돈의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기존 에너지를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수요적인 측면을 알아봤다라고 하면 이 공급적인 측면을 또 알아봐야 되겠죠. 제가 앞서 4월 중순 말쯤에 이 구리 광산 쟁탈전에 대해서도 한 차례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구리 6kg를 얻으려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광석을 캐야 되는지 아십니까? 1톤 광석의 1톤 이상의 이 부분을 캐야지 이 구리 고작 6kg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현재 채취하는 광석의 구리 함량은 약 0.6%로 사실 1%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구리를 캐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옛날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래도 2%대, 뭐 3%대 구리 광석 채취율이 나왔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리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채취할 수 있는 양도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점점점 캐기 어렵다 보니까 이 구리 광산에 대한 이 쟁탈전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래서 최대 이 공급국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칠레가 되겠는데, 원래는 이 구리 생산량을 기존에 500만 톤에서 400만 톤까지 줄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구리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현재 구리 생산량을 580만 톤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물론 구리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이 공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가격을 상승하는 것을 조금 낮출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중요한 것은 이 신규 가동 예정인 구리 광산 프로젝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 구리 이 공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24년 올해 그리고 25년 내년까지 현재 신규 가동 예정인 구리 광산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이 구리 공급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국일신동 차트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계속 여기에서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자, 바닥에서 매집봉들이 출현을 하고 있고, 이 구리 가격 상승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돌파가 나올 수 있다. 이 바닥에서 나오는 매집봉 같은 경우에는 이 위로 가격대로 가기 위한 매물 소화의 과정일 수 있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을 우리가 잘 벗기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겠고, 무엇보다 이때 당시에는 2구 산업이 그때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후발주자 뭐 창이라던가 뭐 서원 그리고 우리 국일신동 이런 애들이 충분히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테마주 같은 경우는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상승을 보게 되면 이 대창이랑 서원이 현재 1, 2등주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 밑에 2구 산업이 또 따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자 상승에, 즉 시장의 주도주에 모두 구리 관련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국일신동 주주 여러분들께 축하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봐야 되는 가격대라든가 이런 걸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속적으로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던 박스권 구간을 드디어 뚫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지속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는 결국에는 이 구리 가격 상승을 우리가 계속 나올 것이냐를 봐야 될 것 같고, 이 구리 가격 상승이 이 최고가를 넘어서 계속해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넘어가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 해당 가격대에서 사실 이 매물대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올리긴 올릴 수 있을지언정 계속 매물 소화하는 가정이 나올 수 있다. 즉 매물 소화한다라는 가정은 자, 앞전에도 해당 5월 16일 날 이제 돌파가 상승이 나왔을 때도 한번 돌파가 나오고 나서 이 위로 밑으로 한번 뺐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이 말은 이러한 계속해서 일자 상승보다는 어떠한 이런 매물 소화하는 과정, 즉 조정에 대한 구간을 거쳤다가 또 올라갔다가 거쳤다가 올라갔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봉 하나하나에 좀 의미를 두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5일선이라던가 또는 20일선을 놓고 기준으로 그냥 추세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고 이 추세 안에서는 충분히 변동성을 내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해당 저항 가격대 부근이었던 여기죠. 여기에서 1차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여기 해당 가격을 돌파해서 좀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 다음 저항대 가격인 여기 가격대를 우리가 돌파를 해주는 여부가 다음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가격대를 돌파한다라고 나면 이제 여기 4,000원 좀 초반, 3,000원 후반대까지도 열려 있으니 요 점 먼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봉 하나하나의 해석을 두기보다는 이 상승에 대한 추세선이 깨지는지 그리고 더 가팔라지는지 가속화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좀 지지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에 지속적으로 뚫지 못했던 저항 이쪽을 잘 지켜주는지 여부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지지대일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큰 힘 주시면 다음 영상에 더 큰 제작에 힘이 되니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